연방정부가 어린이용 백신 접종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일부 동아리 활동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접종 카드 분실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욕시가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병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완화되고 예금과 대출이 늘은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어린이용 백신 접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 과정을 마친 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백악관 제프 자이언츠 코로나19 조정관이 어린이용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 연령은 5살부터 11살까지 어린이입니다. 이들을 위한 화이자 백신 1,500만 회분의 배송도 곧 시작되는데 오는 주말까지 전국 백신 분배센터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준비된 물량은 접종 대상자보다 많은 2,800만 회분입니다. 접종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전망입니다.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어린이용 모더나 백신 도입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최근 6살부터 11살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연기했는데 10대 청소년에게 드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임상시험 결과가 더 필요한데 내년 초쯤에나 어린이용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살 이상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12세 이상 학생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예외로 적용되는 종교나 의료적인 목적의 백신 접종 거부가 아닌 일반 접종 거부 사례도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달부터 LA 통합교육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학생들은 특정 집단이 모여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 참여가 금지됩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스포츠나 밴드 등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21,295명입니다. 이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활동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8,458명입니다. 전체의 30%가 넘는 수치인데 이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마칠 때까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 수를 둔 LA 통합교육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교육부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인 백신 의무화 정책 때문에 이미 2건의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부터 LA 지역의 실내 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접종 카드를 훼손했거나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이 필요한데 이 절차는 백신을 접종받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카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소에 위탁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접종 카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도 가능한데 자신이 백신을 접종받은 장소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기관은 모든 접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을 통해 재발급도 가능한데 이럴 경우 종이가 아닌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디지털 증명서 역시 종이카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데 스마트폰 지갑에 저장이 가능해 사용이 편리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백신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면 백신 접종 기관에 연락해 보건국 면역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요구해야 합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뉴욕시 전 공무원 대상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전격 시행된 1일 뉴욕시 소방국 FDNY의 직원 2,300여 명이 무급 휴가 대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평소의 하루 평균 병가 신청 건수인 정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주급을 계속 받기 위해 가짜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직원이 가짜 병가를 신청해 뉴욕 시민들과 동료 직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우리는 병가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직원이 몸이 아프다고 전화하면 의료 부서에 이를 보고해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현재 뉴욕시 전체 공무원 37만 8천여 명 중 91%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미접종자 중 9천여 명은 무급 휴직 상태이며 12,000명은 종교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위생국 직원 등 일부 공무원들은 월요일 밤에도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수거 차량을 타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외치면서 지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 직원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 비율은 18%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무급 휴가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뉴욕시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프로그램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연례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주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지원금은 연령과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책정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조사에 따르면 160만여 명의 주민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습니다. 또한 전체 가입자의 90% 상당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10만 명의 주민들은 아직도 건강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은 비영리 봉사단체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취급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LA 다운타운에 자리한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온오프라인으로 2차 공청회가 열립니다.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을 지키기 위한 2차 공청회는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청회는 더 많은 참여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줌을 통한 온라인 방식도 병행됩니다. 흥사단 단소의 사적지는 중국계 건설사가 매입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는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LA시의 사적지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7월 15일 개최된 1차 공청회에서 사적지 지정 커미셔너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초 2차 공청회는 지난 9월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되며 이번 주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2차 공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LA 시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사적지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흥사단 단소 건물이 독립운동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인정되면 철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완화됐습니다. 예금과 대출까지 호조세를 나타내며 올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2021년 3분기 실적은 순이익 규모가 1억 2,939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6,520만 달러와 비교해 2배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US 메트로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시픽 3뱅크 219%, CBB은행은 171%, 오픈뱅크 129% 순이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뱅크오브업, 한미은행, 퍼시픽 3뱅크, CBB, 오픈뱅크 순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뱅크오브업 3분기 순이익은 주당 45센트 오른 5,500만 달러로 분기별 순이익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전반에 걸친 고른 실적 향상에 기인하는데 우선 코비드-19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2020년에 이미 충분히 적립해 놓았던 대손 충당금에서 경기 회복 전망과 저희 은행의 뚜렷한 자산 건전성 향상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방출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순이자 수입을 향상시켰으며 마지막으로 비이자 부문의 일반 관리 행정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한미은행도 기록적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주당 86센트 오른 2,66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62.5%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2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매 쿼터마다 새로운 고객 유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 기존 고객들의 그런 그 서비스를 많이 강화를 했고 텍사스도 그렇고 저희가 그 시카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 쪽에서도 좋은 그런 영업 실적을 올렸어요. 순이자가 나가지 않는 그런 그 예금 부분이 저희가 전체 예금 부분의 한 45%가 돼요. 한국은행 중에서는 아마 저희가 거의 제일 높은 그런 수준을 실적을 냈죠.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에도 한인은행들의 실적 개선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도 존재해 3분기 실적에는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뱅크오브업과 한미은행도 4분기는 물론 내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 부분에서 이제 그 한 고객 그 분들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그 영업 실적만큼이나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3분기에는 신규 대출이 $1 billion, 10억 불을 돌파함으로써 저희 은행 역사상 최고의 대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자산 건전성을 계속 향상시키고 이자 비용과 비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비용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크게 늘릴 수 있는 2022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예금과 대출 경쟁, 여기에 인건비, 지출 비용 상승 등으로 한인은행들의 4분기 성적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하얀 박스 하나가 캠퍼스를 누비고 다닙니다. 학생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친구는 다름 아닌 음식 배달원 옌덱스입니다. 현재 미국 내 20개의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는 이 로봇들은 조만간 25곳에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라지 사이즈 피자 4개까지 담을 수 있는 이 녀석은 학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tudents love them. They're part of the BG family now. They're recognized all over campus, and they just blend in well with the student population. 옌덱스를 연구 개발한 스타쉽 테크놀로지는 최근 200만 번째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250대의 로봇으로 시작해 현재는 1000대가 넘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대의 로봇들이 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e're likely to see a lot of quick expansion, and the expansion is being accelerated, one by COVID and two by the labor shortage. 옌덱스는 차도에서도 횡단보도로만 길을 건넙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right now we're at that point where for something like these delivery rovers, the technology we believe is really ready to roll out in a big way. 옌덱스와 같은 로봇의 디자인은 다양합니다. 4개의 바퀴가 달린 로봇부터 6개의 바퀴까지, 그리고 카메라와 센서,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탑재해 여러 종류의 로봇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5마일을 움직일 수 있으며 원격 조종도 가능합니다. 원격 조종사는 한꺼번에 여러 대를 움직일 수 있으며 브레이크 또는 장애물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로봇이 움직이기에 한계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융통성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추가 주문은 물론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복잡한 도시에서는 이 로봇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과 함께 밀려오는 로봇 산업. 인간에게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직업 창출의 기회를 줄이게 됩니다. 또 손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더 이상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